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압도적인 주제, 바로 우주 속의 양자 물리학에 대한 핵심 자료를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양자의 세계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까지, 이 두 극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주론이 품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미스테리죠. 13,8억 년 전 우주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무한해 보이는 이 우주가 어떻게 완벽한 무에서 짠 하고 생겨났을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가진 물리학적 지식의 한계를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자, 여기 4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의 요동과 가장 거대한 은하단 사이의 크기 차이를 자릿수로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무려 10을 46번이나 곱한 엄청난,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이죠.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거대한 스펙트럼을 하나의 물리학으로 설명해낸다는 건 정말 인류 지성의 짜릿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키 2m 남짓에 1.5kg짜리 뇌를 달고 100년 정도를 살아가는 정말 작고 유한한 생명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절대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끝을 오직 우리의 생각만으로 더듬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랄트 슈 교수의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인데요. 아시다시피 수학은 머릿속의 논리를 다루니까 무한대라던가 절대영도 같은 극한의 개념들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다릅니다. 물리학은 철저하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한계선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1925년 다비트 힐베르트가 남긴 통찰입니다. 물리학에는 무한대도 0도 없다. 즉, 끝없이 무한하게 쪼개질 수 있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쪼개거나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점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양자역학이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경계선을 쫙 그어준다는 거죠. 그 경계선 중 하나가 바로 플랑크 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의 팽창을 거꾸로 되감아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결국 거대하고 단단한 양자의 벽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43승초입니다. 이보다 짧은 시간은 물리적으로 아예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고전적인 중력 이론도 이 지점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오직 양자의 법칙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우주의 탄생은 순수한 양자의 아주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우주가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려면 정말 극단적인 힘들이 조화를 이뤄야 했습니다. 10의 36승, 와, 감이 오시나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무려 이 숫자만큼 어마어마하게 더 강하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 사이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는 아주 기적적이고 절묘한 균형을 찾아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평탄성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평평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답은 우주 초기에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의 급팽창이 일어났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지구 표면에 붙어있는 작은 개미한테는 땅이 끝없이 평평하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 무지막지한 급팽창 덕분에 눈에 보이지도 않던 미세한 양자 요동이 거대한 우주 전체 크기로 쫙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우주에 적용된 마태 효과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갖게 된다는 그 유명한 원리 말이죠. 복잡한 수학은 다 빼고 원리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자의 떨림 때문에 우주 공간에 아주 미세하게 물질이 더 모인 곳, 즉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중력이 작동해서 주변 물질들을 그 밀도 높은 곳으로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물질들이 한 곳에 뭉쳐 거대한 은하들을 만들어내고 그 외의 우주 공간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썸을 고르고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거 다 그냥 칠판 위에서만 그럴듯한 수학 이야기 아니야? 13억 년 전 우주 초기에 존재했다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양자의 떨림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이 대자연은 그야말로 냉혹한 법정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기가 막힌 이론을 가져와도 경험적 측정이라는 단두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희망사항,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측된 데이터만이 진실에 말해주죠.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빅뱅이 남긴 그 태초의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가모프라는 3명의 과학자가 순수 핵물리학 모델을 초기 우주에 적용해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측을 내놓죠. 만약 초기 우주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였다면 수소가 75%, 헬륨이 25% 만들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 전체를 채우는 엄청난 양의 배경 복사가 남았을 거다.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 예측은 훗날 완벽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단서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는지 볼까요? 1963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통신 안테나에서 자꾸 들려오는 귀찮은 우웅 하는 잡음을 없애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디로 안테나를 돌려도 그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대박 사건! 그 잡음이 바로 가모프가 예측했던 우주 창조의 메아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었던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우연히 엄청난 발견을 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그 후로 1992년 관측 위성, 그리고 최근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태초의 메아리 속에 숨어있던 미세한 양자 요동의 흔적을 아주 정밀한 지도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주가 참 멀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주의 진화는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무려 92%는요, 우리 태양계가 생겨나기도 수백만 년 전에 우주 어딘가에서 폭발한 거대한 초신성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은 별의 먼지이자 우주의 진화와 양자 물리학이 빚어낸 아주 경이로운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까마득한 옛날 우주 탄생 초기에만 반짝 일하고 만 게 아닙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고 중력 때문에 와르르 붕괴될 때 그 별이 한없이 쪼그라들지 않게 꽉 버텨주는 힘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입자들은 똑같은 상태를 공유할 수 없다는 이 깐깐한 양자 법칙이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서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구조물들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과 가장 거대한 거시세계를 지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보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은하단들 있죠? 그건 사실 138억 년 전 우주 탄생의 그 아주 짧은 찰나에 발생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자의 떨림이 우주적 규모로 거대하게 뻥튀기 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구조 자체가 양자역학과 중력이 완벽하게 하나로 얽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이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자적 떨림이 돋보기처럼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저 광활한 우주는 또 어떤 엄청난 양자의 비밀들을 우리 눈앞에 뻔뻔하게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정체도 모르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역시 양자의 세계가 품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퍼즐 조각은 아닐까요? 우주의 기원을 향한 인류의 이 짜릿한 추리극은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적 호기심을 불태우며 우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